하늘바라기의 찬양곡 청해 듣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 안에는 크시도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네, 하늘바라기의 노래로 우리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지금부터 2부 토크 콘서트 본격적으로 세대별 대화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기조 강연을 통해서 생명의 문화에 대해서 우리 가정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우리 지금의 가정은 어떻고 또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각자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각자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요한나 자매님부터. 안녕하세요. 청년 패널로 참가하게 된 서정아 요한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옆에. 안녕하세요. 청소년 패널로 참가한 전서현 임마culata입니다.
노년을 대표하여 참여한 배한동 요한입니다. 바로 성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옆에 두 부부시죠? 네. 네, 작년 대표로 참여한 박정향 엘리사벳입니다. 예, 엘리사벳의 남편 김태우 대건 안드레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오늘 그 미사의 주제가 가정과 생명을 위한 미사하고 또 생명을 주는 가정이잖아요. 이 주제 처음 들었을 때 우리 요한나 자매님은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저는 가정과 생명이라고 하면 결혼과 출산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네. 네, 그래서 요즘은 뭐 학업이나 취업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이런 결혼이나 출산의 연령이 굉장히 높아졌다고도 체감이 많이 되는데요. 네. 또 그런 경제적인 이유들 그리고 이제 개인의 성취와 개인의 행복이 조금 더 중요해짐에 따라서 어떤 가정의 형태들이 조금 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결혼을 원하지 않는 비혼주의인 1인 가정 또는 결혼은 했지만 아이를 갖지 않는 그런 딩크족 이런 형태의 가정들이 많이 제 주변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런 가정의 현대 변화된 가정들이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배우는 성가정 네. 이런 모습에 어떻게 부합할 수 있는지 같이 함께 고민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심각한 고민을 하신 거예요, 진짜. 당연하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런 모습이 과연 어떨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실은 이제 저희가 생명과 가정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성가정의 모습을 좀 넘어서서 정말 생명이라는 곳으로 좀 더 접근하자라고 아까 신부님께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좀 넓게 봤을 때 우리 청소년 대표한테 여쭤볼게요. 친구들 사이에서 평소에 뭐 생명에 대해서 좀 함부로 대하는 말이나 이런 것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저희 또래 친구들은 저희 이제 공부를 하는 나이다 보니 항상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나 또 이제 또 사춘기를 겪으면서 친구에 대한 문제도 많이 겪고 있는데 이제 그래서 뭐뭐 해서 죽겠다, 뭐 공부 못해서 죽겠다, 뭐 친구 불쌍해서 죽겠다 이런 말을 쉽게 하는데 네. 하느님이 주신 소중한 생명인데 우린 함부로 대하는 그런 말을 하면 좀 나도 모르게 분위기도 좀 그렇고 제 마음도 울적해지는 기분을 종종 느껴요. 네. 그렇게 이제 좀 죽는다는 얘기를 자꾸 하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실은 우리 임마culata 자매가 좀 죽음에 대해서 실제로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서 더욱더 그런 마음이 커졌다고요. 작년에 제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조금 많이 슬프고 가슴 아파서 죽음이라는 말을 함부로 쓸 수 없게 됐는데 습관적으로 저도 모르게 했다가 약간 조금 다시 죽고 싶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친구들 사이에서는 내 감정을 좀 과하게 표현하고 막 전달하고 싶으니까 이런 말들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말로 인해서 우리 마음 안에 생명의 문화를 조금 더 없애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도 한 번씩 듭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어린 시절에 학생들이 얘기를 하는 것도 그렇지만 학교에서 또 학업 스트레스도 받고 뭐 이런 학업으로 사람들의 등수를 매기고 하면서 점점 더 이제 이런 사회 전반적으로 생명의 문화가 좀 없어지는 것 같은데 특히나 앞서 신부님께서 강의하실 때도 사회가 효용 가치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효용 가치 때문에 내가 함부로 취급받는다는 그런 느낌 받으신 적도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노년 대표이신 유한 형제님. 예, 오늘 이 자리는 보니까 우리 존경할 대중님을 비롯하여 노인분들도 상당히 좀 보입니다. 상당히 여러분이 오셨는데 역시 노인은 이 노년이 돼 봐야지 노인을 압니다. 그렇죠. 이 젊은 세대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그 노년들의 효용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을 좀 절실히 느끼는 것은 제가 재작년에 운전면허 갱신을 하러 갔어요. 네.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그게 5년이 그때 유효기간이 이제는 딱 3년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네. 굉장히 섭섭합니다. 나는 이 아주 신체적으로 괜찮은데 그렇지만 사실은 노인이 되면 이 순발력과 암기력과 이 적응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진짜 노인이 그러한데 그 노인을 대고 요즘 이 사회적인 풍조가
꼰대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꼰대. 네. 저도 그 꼰대라는 말을 들어봤어요. 학생들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소리로 오늘 그 꼰대 교수가 무슨 이야기 하나? 그 정말 이 꼰대가 어원이 어딘지도 잘 모릅니다. 아마 나이 든 사람을 늙었다고 비하하는 이런 말이겠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할게요. 네네. 우리 가정에서도 대체적으로 이제 할아버지들이 존경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풍속도가 좀 바뀌었다 그래요. 요즘 그 SNS 같은 데도 자주 오르고, 저는 뭐 그런 걸 안 당해봐도 노인이 가정에서 서열이 5위 넘어됐답니다. 5위 이후요. 5위 네. 이하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네. 1, 2위가 물론 그 부부겠고 자식이 제일 먼저랍니다. 아. 그리고 강아지보다도 노인들의 어떤 위상이 떨어져 5위 이하로 떨어졌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정말 요즘 들어서 많이 이런 문화가 변하면서 어르신들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변하고 있고 가장 체감하시기 때문에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봐도 그런 일들 종종 겪잖아요. 대건 안드레아 형제님, 네. 어떨 때 좀 내가 효용 가치로 평가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 하시는지요? 저는 우리나라 특히 갑을 문화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든 갑과 을을 정해서 누가 갑인지 을인지를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 밤늦게나 휴일에 업무 관련된 전화를 받을 때 그렇습니다. 휴일까지? 예. 네. 말은 밤늦게 죄송합니다, 쉬시는데 죄송합니다라고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전혀 죄송하다는 느낌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업무 이야기를 할 때면 저를 머슴처럼 대하는 것 같아서 좀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요. 네. 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나 느낌 중에 돈 줬잖아요, 돈 드리면 되잖아요, 월급 줬잖아요, 월급 드리잖아요. 이런 말을 들을 때는 내가 부자에게 적선받는 거지가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상당히 안 좋고요. 그런 날은 멘탈이 탈탈 털려서 온몸을 두들겨 맞은 것만큼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그런 날은 하느님의 소중한 생명이 아닌 하찮은 존재가 된 것 같아서 너무 힘듭니다. 그렇죠. 우리는 정말 아까 노래에도 들었지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용당하는 물건 그런 게 된 듯한 느낌이 들어서 참 그럴 때 울적한데, 뭐 얘기를 안 하셔서 그렇지 앉아 계시는 분들 비슷한 마음들을 한 번쯤은 겪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잖아요. 앞서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소중한 존재인데, 물론 생명이 또 가정이 결혼과 출산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가정 안에서는 정말 생명이 태어나는 좀 감탄스러운 순간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때를 겪으셨던 분이 지금 제일 두 분이 계십니다. 물론 요한 형제님께서도 아이도 낳으시고 손주 손녀도 있으시겠지만 두 분이 그래도 좀 최근이니까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아이를 낳고 출산을 하면서 정말 생명의 신비로움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인간이라고 태어나서 하나님의 모상으로 자연의 일부로 하나의 우주의 신비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제가 겪었던 일 중에 하나가요. 약혼자 주말을 하면서 예비 부부들이 출산에 대해서 전혀 고려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이렇게 환경이 오염된 사회에, 그리고 교육비 문제도 너무나 심각하고 나 하나 몸도 건사하기 힘든데 아이를 낳아서 내가 책임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출산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을 때 참 격세지감을 느끼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우리 엘리사벳 자매님께서 결혼할 때만 해도 결혼하면은 언제 첫째 낳을 거고 이렇게 바로 질문 들었던 때고, 실제로 그러면서 아이를 낳았는데 거기서 우주를 만나신 거예요. 네. 근데 또 마냥 쉽지는 않으셨다고 들었어요. 둘째 때문에 좀 마음고생을 하셨었다고요. 첫째를 낳고 둘째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생각을 하지 않다가 둘째를 가져야 되나 고민도 좀 많이 하고 하다가 둘째를 가지기로 하고 둘째를 가졌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 그간 고민해온 게 무색할 정도로 새로운 식구가 생긴다는 게 너무나 기뻤는데요. 근데 그것도 잠시 엘리사벳의 나이가 있다 보니까 기형아 검사도 해야 되고 병원에서는 늘 하듯이 그 겁도 주고 이래서 상당히 두렵기도 하고 무서웠습니다. 근데 엘리사벳과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에 좋고 나쁨이 있을 수 없다. 우리 그대로 받아들이자. 이렇게 서로 합의를 보고 나서는 정말 그 생명이 기다려지기만 했습니다. 네. 그간의 고민이 무색할 정도로 어떤 생명이든지 고맙게 받겠다는 생각과 빨리 우리 곁에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 생명이 주는 힘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보면서 그런 걱정들이 사라지고 그저 감탄 그 자체인데, 이렇게 소중한 생명이 태어나는 가정, 그 가정이야말로 진짜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생명을 주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살다 보면 꼭 그렇게만은 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을 것 같아요. 두 분이 좀 계시니까 여쭤보는데, 그 생명을 주는 말이 아니라 좀 상처 주는 말도 더 많이 하신 적은 없으셨나요? 모든 경상도의 남자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성격 급하고 성격이 급합니다. 버럭거리기 잘하고요. 소리 잘 지르고요. 얼마 전에 엘리사벳이 집에 들어왔는데, 여보 오늘 운전하는데 길에서 갑자기 아이가 뛰어 들어오는 거야 라고 했을 때, 그래서 사고 났어 안 났어? 안 났어? 밥 줘. 이렇게 엘리사벳의 말을 이렇게 싹둑싹둑 끊어 먹기를 잘 합니다. 그런데 또 제가 피곤하거나 쉬고 싶을 때는 됐어 오늘은 여기까지 그만, 늘 그런 식이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TV나 아이들이 유행하는 유행어로 그 말을 막아버리기도 합니다. 예를 그래서 내가 왜 싫은데, 애들 하듯이 또 뭐 어쩔 TV 저쩔래미 뭐 이런 것도 하고요. 네. 사실은 그게 재미로 습관처럼 하지만 상대방의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 생명을 싹둑싹둑 잘라버리는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아이가 공부하려고 마음 먹고 책상 정리하는데 옆에 가서 너는 공부도 안 하고 맨날 정리만 하지, 정리하다 끝날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네. 여러 가지로 그 가족이지만 가족의 그 생명을 빼앗는 이야기들을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듣는데 저희 집에서 제가 하는 말하고도 너무 비슷해가지고 지금. 근데 이런 얘기 들으면 또 우리 엘리사벳 자매님도 아 그렇구나 하고 참으실 수만은 없잖아요. 반격도 한 번씩 하시죠? 그렇죠. 가정에서 가족끼리 너무나 가까이 있다 보니까 아까 그 신부님께서 강의하실 때도 그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자세히 바라보고 감사함을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제 안에 날 것들을 표현하는 게 가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저의 경우에도 또 많은 가정들이 당신 집에서 도대체 하는 게 뭐야 라든지, 네. 또 아이들이 공부할 때도 야 그 정도 교육비를 들였으면 그 정도 성적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라든지, 야 누구네 집에서는 돈도 얼마나 잘 벌어다 주더만, 이런 말들을 네. 많이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은 아마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렇죠. 가장 가깝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데 가장 가까워서 제일 먼저 쉽게 나가는 말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말이죠. 집에 이렇게 있다 보면은 그래도 내 편은 우리 가족들이잖아요. 우리 청년 대표 이렇게 있으면서 가족들한테 좀 생명을 주는 말도 많이 들으셨다고요. 네, 저는 많은 청년들이 이 험난한 취업난 속에서 진로에 대해서 되게 깊이 고민해 본 경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저 또한 취업 준비를 하면서 시험 결과나 면접 결과로 인한 그런 낙담을 살면서 처음 경험해 본 것 같아요. 그때 저는 되게 부모님한테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졸업하기 전에 취업을 먼저 하고 싶지 않아, 일찍 돈 벌고 싶지 않아 라고 말을 했을 때 부모님께서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다 해보고 그 후에 해도 늦지 않을 거다
좋다라고 해주신 말씀이라던가 오. 제 시험이나 면접 결과에 그 일일비하지 않는 그런 태도, 그리고 잔소리 대신에 저의 의사를 먼저 존중해주고 이렇게 믿어주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에서 네. 저는 되게 큰 위로와 힘을 그 신뢰에서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요한나 자매님 표정이 이렇게 되게 편안해 보이시는 거예요. 진짜 세상이 솔직히 뭐 이렇게 취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실은 내가 제일 힘들거든요. 취직이 빨리 안 되면 진짜 속상하고 그런데 집에 갔는데 넌 공부 안 하고 아직도 TV 보니? 말면서 하시면 엄청 서운하거든요. 근데 가정에서 이렇게 생명을 주는 말을 많이 해주시니까 편안한 표정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또 이렇게 사랑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아까 이제 신부님께서 잠깐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 이제 가정도 그렇지만 하느님께서는 어쩌면 우리한테 이기적인 유전자가 아니라 이타적인 유전자도 분명히 주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타적인 유전자 덕분에 누군가를 보고 내가 그 사람과 한번 좀 다정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또 사랑을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을 것 같은데 우리 청소년 대표한테 물어볼게요. 아, 나한테 이타적인 유전자가 있구나 이런 거 느꼈던 순간이 있을까요? 학교에 보면 한 명씩 약간 좀 특별한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네. 저도 1학년하고 6학년 때 그 친구 저보다 5살이 많은 그 친구하고 같은 반이 된 적이 있었는데 특별한 학생이라는 건 그러면은 조금 약간 조금 몸이나 마음이 약간 힘들거나 아픈 네네. 친구들 그런 그래서 친구들. 5년이나 늦게 학교를 다니고 있었군요. 네. 네. 그래서 잘 울고 혼자서 잘 못해서 제가 많이 도와준 기억이 있는데 책 펴는 것도 그리고 또 도서관에서 친구들하고 놀고 싶은데 다른 친구들은 안 받아주고 그래서 혼자 뛰어놀고 그래서 또 교실로 오는 것도 길 잃을까 봐 도와준 경험이 있는데 네. 그 친구를 보면 되게 마음이 짠했던 기억이 있어요. 쟤 이상해 이게 아니라 보면서 쟤 큰일이네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는 좀 이타적인 유전자가 있고 또 가정을 넘어서서 우리가 생명을 이렇게 알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가정을 넘어서 사회나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생명 문화를 꽃피울 수 있는 노력들을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요? 우리 청소년 대표가 어떤 실천을 해보고 싶으신지? 저는 아직 생명이란 단어에 대해 아직 잠이 잘 안 오는데 일단은 제 동생하고 언니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환경을 위해서는 요즘 환경 제품들이 그런 게 많은데 그런 것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작은 실천부터 생명을 살리는 실천들 하면 좋겠고 우리 요한나 자매님은 혹시 이런 생명 문화를 위해서 교회에서 어떤 노력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청년들이 저는 사실 이거를 하면서 생명 문화에 대해서 사실 처음 생각해 본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쉽게 접할 수는 없는 그런 계기일 것 같은데 교회에서 이런 청년들에게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알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교육이나 강연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공동체 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들을 위해서 네. 미사중이라던가 뭐 강론대라던가 네. 좀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조금 준다면 청년들도 본인들 삶 안에 좀 더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진짜. 왜 우리가 미사 중에 물론 신부님들께서 해주시는 강론이 다 넓게 보면은 생명에 대한 얘기고 사랑에 대한 얘기지만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면은 다른 청년들도 생명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할 수 있고 가정의 소중함도 느낄 수 있겠네요, 진짜. 네, 우리 장년 대표님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가정에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생명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명 공부를. 네. 예. 그래서 우리 가족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소중한 사람인지, 그 사람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끊임없이 생명을 주는 공부를 계속하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자매님께서는요. 저는 애미 주말 봉사를 하면서 느꼈던 게
저희가 2박 3일 동안 주말을 하고 내려오시는 부부님들이 항상 저희한테 해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저희 부부가 행복하게 사니까 저희 아이들이 얼굴이 너무 밝아졌다라는 얘기들 진짜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들었을 때 우리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존재로 하느님의 그 사랑받는 존재로 태어난 만큼 우리 부부가 같이 잘 살고 또 그것들을 교육할 수 있는 애미 교육이나 또 약혼자 주말 같은 경우에는 또 결혼하기 전에 이제 부부들이 결혼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성가정을 이룰 것인가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가나 강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좋은 그 교회 프로그램들을 정말 잘 홍보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들이 교회가 또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프로그램을 잘 전달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교구에 계시는 가정 담당 신부님들께서 더 열심히 활동하시라는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노년 대표이신 요한 형제님은 어떨까요? 예, 그런데 아나운서한테 좀 섭섭한 게 양쪽에 이 젊은 사람들한테는 자꾸 질문하고 이 질문까지도 잠깐 그러니까요. 빼고 있는 것 아이. 같았어요. 예, 제가 그 농담입니다만 지금 이제 노인 세대가 되면 이 생명 문화에 관한 이걸 정말 느끼는 것이 사실은 이 살아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 기적이라고 느끼거든요. 네. 주변에 벌써 내 나이 되니까 세상 떠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수시로 장례 미사 가서 미사를 하죠. 이런 걸 보면서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데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생명 존중 문화가 우리 노년들로서 가져야 될 거는 역시 그 하나님하고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야지 소외되지 않고 네. 불안하지 않고 후회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자꾸 가지거든요. 네.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는 좀 요구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네. 대구 대교구만 하더라도 노인 인구가 자꾸 늘어나니까 지금 뭐 굉장히 많이 늘어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성경대학, 노인대학 이름으로 여러 성당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신부님에 따라서는 방침에 따라서 이거 뭐 청소년 교육도 안 되는데 노인 교육할 필요 없다 이런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섭섭한데요, 될- 진짜. 될 수 네. 있는 대로 이 노인대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이 사회 이 복지위원회에서 합니까? 지금 이 담당하는 분야에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네. 사회적으로도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에서 최고 높다 하는 건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알겠고 네. 곁들여서 노인 자살률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비교적 그런 데서 잘 극복이 되는데 이걸 위해서라도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인 사목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시점이 되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네.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각 세대가 저희가 이제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이 각 세대가 느끼는 그 개별의 얘기를 들으니까 그랬었구나 하면서 또 그 세대에 대한 이해도 더 많이 하게 되고 또 우리가 각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또 한 번 이렇게 되새기게 됐는데 혹시 오늘 기조 강연해 주신 신부님, 네. 신부님? 네. 오늘 저희 이제 토크 콘서트 들으면서 어떤 생각 드셨는지 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그 강의를 부탁받을 때 통합 생태적인 관점에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직 장가를 못 가서 가정을 꾸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아직 현장의 목소리를 이렇게 다 알지는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세대마다 이렇게 다르게 고민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저는 조금 더 눈여겨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0대가 다르고 20대가 다르고 또 70대가 다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생명의 문제를 조금 더 폭넓게 볼 필요도 있겠다. 또 그런 생각도 해보고 제가 조금 더 각 세대별로 연구를 해봐야겠다. 그런 자극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예. 오늘 제 2부 토크 콘서트는 이렇게 기조 강연과 이 우리의 얘기가 함께 좀 어우러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었고요.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좀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톨릭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해서 의무감으로 생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걸 느끼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됐을 것 같은데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한 가정에서 느끼는 이런 사랑과 감탄의 메시지가 이웃에게 전해지고 또 그 이웃이 또 다른 이웃에게 전한다면 이 가정과 생명을 위한 미사가 처음 시작됐던 거는 사회에서 너무나 생명을 경시하기 때문이었잖아요. 그런 문화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신부님께서 아까 말씀하시는 3.5%의 힘을 한번 발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토크 콘서트 마무리를 하고요. 네, 찬양곡 한 곡 듣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들으니까 수원교구에서 오신 분들은 좀 일정 때문에 빨리 가셔야 된다고 들었는데 노래 듣고 우리 기념사진 촬영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늘바라기의 찬양곡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 저 하늘 펼치시고 함께 부르겠습니다. 온갖 두려움과 모든 근심 저 멀리에 던져버리우며 주님 아름다움 생각할 때 내 마음에 큰 기쁨이 넘치네. 주님은 저 하늘 펼치시고 태양과 바다 꽃 만드셨네. 그러나 주님의 가장 귀한 선물은 생명과 사랑의 은혜. 모든 슬픔과 모든 괴로움 내 주님께 모두 맡기오며 주님 사랑으로 온 세상은 더 아름답고 참 평안하여라. 어느 날 당신이 부르시면 나는 먼 길 떠나가리. 높은 산 계곡에 사랑의 내 주님을 소리 높이 찬미하리. 주님은 저 하늘 펼치시고